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가스라이팅이 어떤 건지, 가해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피해자의 어떤 과정을 겪으시는지, 또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었다고 많이 오시는데 어떤 얘기들 주로 하시나요? 되게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억에 대해서 나도 내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이게 쌍방이잖아요, 관계는. 근데 항상 나만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고 실제로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되고 자꾸 내가 예민하지 않은지 자문을 하게 되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너무 달라졌다, 어떤 변화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내가 아니었는데 뭔진 모르지만 지금의 나는 뭔가 변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지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것 같아. 내가 절대 이제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기분. 분명히 상대방은 나보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이런 상대적인 불행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울증의 어떤 요소들도 보이지만 자존감 측면에서 매우 저하되어 있는 그런 증상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스라이팅을 모두가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스라이팅에 좀 취약한 사람들도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영화 가스 등에서도 여주인공이 상실을 경험한 사람으로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을 경험해서 심한 어떤 우울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나, 또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의존성 인격장애가 의심되시는 분들, 무엇이든지 간에 남에게 나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대리하도록 자꾸 위임하는 이런 인격적인 특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가스라이팅에 있어서 희생자가 되기가 좀 그러기 쉬운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거나 뭐 피해자가 그럴 만해서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 이런 구도로만 하긴 했지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했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죠. 넌 왜 그것밖에 못해? 엄마가 해준 게 얼만데? 니까짓 게 뭔데? 너가 하는 게 결국 그렇지. 네가 해봤자 뭐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됨에 인해서 아이는 점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짓밟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녀한테 막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큰 요인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엄마들도 우리도 주위에서 혹은 부하 직원에게, 친구에게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저희가 가스라이팅을 경험하시는 분들의 어떤 겪는 증상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우유부단해져서 작은 결정도 혼자 스스로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좋은 배우자, 좋은 가족, 좋은 동료들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어. 세 번째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거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구차하고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점점 만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또 자꾸 내가 지금 직접 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굉장히 왜곡하게 돼요. 나는 스스로 괜찮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자꾸 반문을 해요. 내가 뭔가 너무 예민하거나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내가 무언가 제대로 된 일 혹은 옳은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무능감에 빠져버리게 되고 희망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들을 전혀 잘 못 수행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나는 굉장히 일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사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고, 그런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딜레마인데 그 직장도 그 상사와 네.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냥 연인이면 헤어지면 되는데 사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냐가 저는 조금 그렇죠. 이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관계들이 사실 좀 필연적인 관계들도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도 많고, 뭐 친구면 헤어지면 그만이고. 하지만 부모 자녀 관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녀의 입장에선 부모를 떠나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봤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자각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무언가 잘못됐고 이상하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나와 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건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 혹은 내 느낌과 타인의 느낌, 감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내 것인 것처럼 느끼거나 하는 건 가스라이팅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저 사람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건 그 사람의 욕구나 욕망인 거지 내 욕구나 욕망하고 반대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그런 연습. 그러니까 나와 남을 자꾸 구별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모독적인 말들이나 같은 방식을 되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사랑하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너는 그럼 정상인 거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이 공격하는 걸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방어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파놓은 판에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점점 그 사람하고 심리적 거리를 두면서 결국 마지막엔 독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물질적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독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조금씩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당장 헤어지지 않아도 나중에 긴 시간을 뒀을 때 결국 그 사람이랑 가스라이팅을 하는 나를 착취하는 사람이랑 결국 거리를 둬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엔 내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탓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나부터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 내가 근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나는 주려고 하느냐? 이유는 이 사람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과 인정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면 이 사람이 달라지겠지만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조금은 변화될 가능성, 반성한다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계속 해주는 거라는 거를 자각을 하시고 결국 내가 받고 싶은 건 나한테 있다. 지금 내가 달라져야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인정과 사랑은 내가 줄 수 있으니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을 데려와서 변화를 시켜달라. 같이 진료를 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의 아마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노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거나 인격이 바뀌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나 자신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자신이 바뀌어서 그 사람하고 조금 더 좋은 관계로서 공존할 수 있거나 혹은 독립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저희 같이 동네에 있는 정신과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실마리를 좀 찾기 위해서라도 힘든 부분이 있다면 동네에 있는 정신과 좀 찾아보시고 자신의 변화의 실마리를 조금 찾아보시게 된다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시면 다음 영상에 저희가 참고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